책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뉴질랜드 와서 사람 만날 때 이거 두 가지만 봐요. 그러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심플하거든요. 예전에는 새로운 어떤 무리에 들어갔어. 그룹에 들어갔어. 그러면 적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애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사람 만나면 딱 이거 두 가지만 봐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 고객이거나 내 직원이거나 나랑 뭔가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 다음에 제가 찾는 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를 찾아요. 왜? 나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럼 뭘 줄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비즈니스를 전공해요.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거나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고객한테 내가 얼마나 빨리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란 말이에요. 그 고객한테 가장 빨리 신뢰를 얻는 강력한 도구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이상의 고객한테 깊은 그리고 빠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것까지 기대하거나 그것까지 바라지 않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온갖 기회와 사람으로 연결되는 게 유튜브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설득해요. 근데 설득한다고 설득이 의미가 없는 게 설득은 됐어.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유튜브가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 경험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사내 방송 경험도 있고 또 대학원에서 일하던 시절에 사내 교육 방송, 영어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했고 심지어 저는 온라인 대학에서 6년 넘게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제가 이전에 했던 방송보다 가장 어려운 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가 왜 어려운가를 보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무한 자유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해. 뭔가 나한테 누가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린이 영어 지도의 필요성.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유튜브는 내가 주제를 정해도 그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유튜브다. 그래서 스스로 범위를 좁히고 정해서 뭔가 그렇게 유튜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가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가 왜 어려운가 보면은 우리한테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느라 이걸 고민하느라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막상 내가 시작을 했어. 진짜 용기를 냈는데 시작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조회수도 안 나와. 생각보다 뭔가 결과가 빨리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2년 안에 다 포기하는 게 유튜브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스레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떤 10년차 PD인가? 그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유튜브 하라고. 이유는 없어. 근데 유튜브 하라고. 근데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배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조건값과 환경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이득이 너한테 될 거다를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땡겨다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 사람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이득으로 연결된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다. 근데 이거를 이유를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하진 않아요. 어쨌건 돌아와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러면 유튜브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인간관계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학교에서 만난 클래스메이트를 클래스메이트는 아니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저한테 오늘 인스타에서 뭔가 이제 그 작업하는 거 필름 만드는 거를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를 배우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도 오늘 유튜브를 사실 설득하고 왔어요. 유튜브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이 친구는 SNS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잘 알고 그걸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친구인데 유튜브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채널을 닫아놨다. 근데 오늘을 계기로 채널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스토리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유튜브를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왜? 내가 잘하는 게 인터뷰니까.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부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험을 했던, 근데 그 경험이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잘하게 된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훈련의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어떤 그 시간의 누적이 사실은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게 된다는 건 사실 거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애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준 한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어울릴 때 편해요. 예를 들어 같은 한국 사람,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뭐 심지어 여자면 사실은 더 편하고 더 좋죠. 근데 의도적으로 저랑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나랑 비슷한 나이대, 나랑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없거든. 그럼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렸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나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안티프레질에서 나신 탈레브가 얘기하는 바벨 전략인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하우스 오너분하고 되게 많이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오늘은 제가 과제랑 기타 등등 하느라고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보통 그분하고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분 말씀하신 걸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 지혜로운 배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니라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나이를 서로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한테 맨날 25살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나 25살이라고 너희들한테 학교에서 나 25살이라고 하는데 2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런 장난, 그런 짓궂은 농담 이게 되게 사실은 너무 오래된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 막 20대 때나 할 법한 그런 장난?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굳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써도 되는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같이 우리 여기서 시간 보내자라고 해주는 게 사실은 되게 고마운 일이죠. 누군가를 나를 찾고 누군가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학교에서는 20대 초반에 남자 친구들하고 주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어 재밌게 뭐라고 할까? 재밌게 짓궂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브로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브로 코드인데 브로 코드가 잘 맞는다는 건 되게 칭찬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나이가 많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얻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에너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센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나눠서 애매한 중간값을 피하고 어르신들과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청년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이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알려줄 수 있고 어른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이분들에게 경청함으로써 이분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이 두 가지 기준과 두 가지 어떤 기준과 이 두 부류의 사람만 내가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벨 전략으로 시간을 쓰고 사람 만나면
굉장히 사실은 인간관계가 심플하다. 내가 여기서 보내는 하루가 얼마짜리지? 이 생각을 하면 1시간도 사실은 허투루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온 의도가 뭐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지? 항상 이걸 생각하고 내가 지금 쓰는 이 시간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랑 어떻게 연결되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걸 놓치는 순간, 내가 이 의도를 잊는 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해 있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한 의아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도미노를 놓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과정에 대한 책임만큼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멘토님에게 배운 이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시간을 쓰는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걸 각인하고 이걸 항상 리마인드하고. 왜? 인간은 아주 쉽게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리는 존재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굉장히 삶이 심플하다. 그리고 인생이 바꾸는 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냐면 내 옆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내가 만나는 고객,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 아, 정말 내가 인생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인간관계가 뭔가 되게 힘들어, 뭔가 되게 항상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뭔가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전략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 오늘도 결론은 to change, you gotta change.